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지난해 2025년에 우리나라 개인 회생 건수가 15만 건에 육박했습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가게가 더 이상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두 손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개인 회생이라고 하는 건 빚을 갖다가 갚을 수 없으니 빚을 조정해 주십시오.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걸 말합니다. 그럼 법원에서 심사를 해서 그 빚을 더 이상 갚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 맞고, 그리고 그 빚이 말이죠, 뭐 도박 빚이라든가 그런 어떤 이상한 빚이 아니면 탕감을 해주거나 또는 면제를 해주는 제도를 개인 회생 제도라고 말합니다. 이걸 해주는 이유는요, 이걸 안 해주면 평생 빚에 시달리면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개인 회생제도입니다. 이것이 역대 최대 15만 건을 지금 육박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 가게가 빚에 씨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죽하면 개인 회생을 신청하겠습니까? 개인 회생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는 이제 감면받고 일부는 갚는 것도 있고 또 전면적으로 모든 것을 갖다가 이제 감면받는 것도 있는데, 그건 이제 개인 파산이라고 합니다. 빚잔치 하고서 남는 거 있으면 갚고 끝내는 걸 이제 개인 파산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개인 회생이 됐든 파산이 됐든 간에 어쨌든 간에 더 이상 내가 버는 돈으로 빚을 갚을 수 없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자영업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작년 2024년이죠. 그때는 106만 건이 넘는 가게가 폐업을 했습니다. 특히 2030도 폐업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금리가 한동안 계속됐고요. 또 고금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워낙 이제 경기가 나쁘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상당히 이 파산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27일 대법원 통계 월보에 따르면 작년 개인 회생 신청 건수가 총 14만 9,146건으로 집계되면서 15만 건에 육박했습니다. 역대 최대치입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건지 비교를 해드리면요, 2022년에는 8만 9,966건, 그러니까 2020년에는 9만 건이었는데 2023년에 12만 건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2024년에 13만 건으로 늘어나고 2025년에 15만 건으로 늘어난 겁니다. 기하급수적으로 계속해서 가파르게 개인 회생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 이후에 지금 금리가 좀 올라갔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또 금리 부담도 있고, 그런데 금리 부담보다도 더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가 나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업이 돼가지고 더 이상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그리고 또 자영업 해봤자 자영업을 해서 돈을 벌 수가 없고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개인회생 신청 급증은 또 금융 부실이 가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은행에서 돈 빌렸는데 이 개인회생을 통해서 안 갚게 되면 은행이 그만큼 부실하게 되는 거죠.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은행 가계 대출은 전년 동기 대비 4.7% 늘어났고, 비은행 금융기관 가계 대출은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는데요. 연체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체율이 지금 1.00%로 그 1년 전보다도 또 0.05%가 늘어났는데, 하여튼 연체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든 개인한테 돈을 빌리든 돈을 빌린 사람들이 개인 회생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 돈을 안 갚게 되는 거니까, 아니면 뭐 10% 정도만 갚고 나머지는 탕감받는 거니까 은행이 부실하게 되고, 그리고 사실상 또 개인은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은행 거래도 어려워지고 개인 간 거래도 어려워지고 생계 위협을 받게 되죠. 그야말로 이 가게가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역대급 개인회생 신청은 향후 내수 회복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간 가게는 소득의 상당 부분을 채무 상환에 투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 여력이 낮아집니다. 쓸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게가 많은 가게가 이렇게 개인회생에 들어가고 쓸 돈이 없으면 결국은 더 경기가 나빠지는 거죠. 전문가들은 올해도 개인회생 사건 신청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성장률 둔화, 그리고 금리가 여전히 낮지 않고 내수 침체, 이런 것들이 모두 결부돼서 결국은
개인회생 건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개인회생 건수가 늘어난다고 하면 실감이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TV에서는 말이죠. 언론에서는 연일 뭐 금값이 오른다, 은값이 오른다. 그리고 뭐 하이닉스가 오른다, 삼성전자가 오른다, 현대자동차가 오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의 개인회생 건수가 늘어나는가? 왜 그렇게 파산하는 가정이 많아지는가? 그런 얘기가 실감이 안 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양극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 하이닉스 사고 삼성전자 사는 건 기관들이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겁니다. 개인들이 뭐 산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여력이 있는 사람들, 소위 돈 있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남의 일입니다. 우리 국민들, 서민들에게는 그거는 남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내 일은 말이죠. 당장 100만 원을 구하지 못해서 이리 쩔쩔매고 저리 쩔쩔매고 전당포를 드나들 수밖에 없고 제2금융권을 두드릴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교묘하게 파고드는 것이 바로 좌파 정치인들입니다. 그들은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알기 때문에 돈을 뭐 25만 원을 뿌린다, 얼마를 뿌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그게 생명줄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표를 주고 그 돈을 또 받기를 원하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봤자 당장 그거 뭐 몇 푼 쓰고 나면 없지 않습니까? 그게 계속해서 무슨 샘물처럼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2년에 한 번은 주고 1년에 한 번 준다 하더라도 그 돈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목만 마를 뿐이죠. 목마른 사람에게 말이죠. 샘을 파줘야 되는 거지. 물 한 바가지 든다 그래서 그때 목 축이고 나면 더 목마를 뿐입니다. 더 목마르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갈구하게 만들고 목마르게 만들고 매달리게 만드는 겁니다. 아주 좋지 않은 거죠. 오히려 목마른 사람한테는 샘을 파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샘 팔 때 어렵다 하더라도 그 사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거지. 국가에서 찔끔찔끔 몇만 원 주면 그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포퓰리즘은 절대로 안 된다. 오히려 물가만 올리고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더 손해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25만 원 받았다 이거예요. 그때는 좋죠. 하지만 그 돈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또 예를 들어 라면 하나를 사 먹으려도 라면 값이 폭등했으면 그만큼 또 손해 아닙니까? 결국은 이 가게를 살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경기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자영업자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게뿐만 아니라 기업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살려야 기업이 잘 돼야 해고를 안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기업이 안 되다 보니까 또 AI 시대를 맞아가지고 기업에서 지금 40살만 돼도 지금 명예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명예퇴직이지 해고지 그게 명예퇴직입니까? 그냥 해고라고 하면 그게 안 되니까 명예퇴직이라고 붙여가지고서 또 얼마 돈 주고 내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럼 40살에 명예퇴직 당하면 도대체 어디 가서 뭘 하라는 말입니까? 그럼 뭐 제2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처럼 그것이 쉽습니까? 아니 40살에 명예퇴직하고 나오면 그때 다른 데 가가지고서 또 다른 데 취업해가지고 다닐 수 있다? 그런 나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40살에 나와도 50살에 나와도 60살에 나와도 또 다른 데 갈 데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나오면 대기업 다니다 나와도 뭐 40, 50살에 나오면 갈 데가 결국은 뭡니까? 자영업 하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어디 가서 수의하고 그런 건데 수의 자리도 많은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우리 가게가 잘 돼야 되는 거기 위해서는 일단은 자영업이 잘 돼야 되고요. 또 기업이 잘 돼야 돼요. 근데 기업이 지금 양극화돼 가지고 몇 군데는 뭐 잘 됩니다만 반도체니 뭐 이런 거.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기업이 지금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이나 철강이나 우리나라를 먹여 살렸던 그런 기업들이 지금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그렇습니다. 뭐 2차 전지다 뭐 해가지고서 일부만 지금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는 것일 뿐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돈 놓고 돈 먹기인데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뭐 기회가 될지 몰라도 또 지금 이렇게 개인위생을 신청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남의 떡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살펴가지고 정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정치는 전체를 보는 거거든요. 제발 말이죠. 우리 정치인들이 더군다나 좌파 정치인들이 제발 포퓰리즘 하지 말고 그리고 제발 편향된 정책 쓰지 말고 정말 국민 전체가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을 갖다가 키워야 되고 또 하나 시장 경제를 갖다가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시장 경제를 안 하고 자꾸 계획 경제를 하고 자꾸 포퓰리즘 경제를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냥 시장에 맡기세요.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자꾸 여기 시장에 손을 대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강신업 TV입니다.